네, 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아니고 네. 아티스트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1956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50년대 초반에 앨범들은 내고 있지만 마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약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1955년도에 여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잼 세션에 참가하게 돼요. 셀로니어스 몽크와 모던 재즈 쿼텟의 그 두 멤버와 이렇게 해서 올스타 잼 세션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라운드 미드나잇, 셀로니어스 몽크와 함께 셀로니어스 몽크의 제일 대표곡인 라운드 미드나잇을 연주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향이 컸대요. 그 되게 쿨하게 이렇게 읊조리듯 뮤트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거가 되게 이렇게 화제가 됐었나 봐요. 드디어 콜롬비아사, 그 당시 콜롬비아사는 가장 앞선 녹음 기술과 마케팅으로 굉장히 큰 음반 회사. 메이저 중에 메이저죠. 예. 그 당시 이제 프로듀서가 조지 아베키안이라는 프로듀서가 마일스 데이비스랑 계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컨택을 했고, 근데 그 조지 아베키안이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의아한 점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마약 고쳤냐. 두 번째, 정규 네 밴드 멤버가 없다. 세 번째, 프레스티지사와 너 계약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가 해결이 돼야 된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해결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 마약 일단 고쳤어. 저기 잠깐 끊어서 미안한데 마일스 데이비스 마약은 룸메이트 때문에 그래요. 룸메이트 누구? 찰리 파커. 그거야 뭐. 찰리 파커, 그죠? 찰리 파커가 정말 아꼈거든, 마일스 데이비스. 정말 그 같이 살았어요 한동안. 그때 이제 제대로 걸려들은 거지. 마약은 고쳤고 정규 밴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존 콜트레인을 영입을 하고 피아노에 레드 갈란드, 베이스에 폴 챔버스, 드럼에 필리 조 존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레스티지사와의 계약이 남아 있는데 어떡할래? 조지 아베키안이 그 마일스 데이비스 평전을 읽어보니까 프레스티지사의 밥 와인스탁이라는 프로듀서하고 쇼부를 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어차피 옮길 건데 니네가 끝나면 콜롬비아로 크게 와서 우리랑 앨범을 내게 되면은 너희 남아있는 계약 앨범들도 같이 잘 팔리게 될 거야. 그렇게 해갖고 콜롬비아사와 마일스 데이비스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56년에 이틀 동안 프레스티지사와 남은 4장의 앨범 분량을 마일스 데이비스가 녹음을 하게 되는데 5월에 하루, 10월에 하루 이렇게 해갖고 이틀 동안 한 32곡을 마라톤으로 그냥 쭉 녹음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프레스티지사와 낸 앨범이 쿠킹 위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릴렉싱 위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그리고 워킹 위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그리고 스티밍 위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이렇게 4장의 앨범을 이틀에 녹음을 하게 돼요. 근데 콜롬비아사와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거 녹음할 때쯤 콜롬비아사와도 같은 멤버 퀸텟,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이라고 하는 그 멤버들이 콜롬비아사와도 해서 57년도에 이 두 장의 앨범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콜롬비아사와 녹음한 이 앨범은 차치하고 56년도에 다 ING로 끝나잖아요. 쿠킹, 릴렉싱, 워킹, 스티밍. 이 앨범을 이제 이틀 동안 다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앨범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네. 글 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쫓기지 않는 명문 없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명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정말 전설적인 음반 중에 꼽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계약 남은 거를 처리하려고 녹음해 버렸다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들의 이때 이 4장으로 나온 앨범의 퀄리티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일스 데이비스의 가장 듣기 편안하다고 할까? 가장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런 하드밥 시절의 연주여서 가장 좋아하는 연주들이고요. 나중에 콜롬비아사와는 이제 역사책에 재즈 역사에 남는 뭐 카인드 오브 블루 그 다음부터 퓨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수많은 연주들을 이제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지만 프레스티지사와의 마지막 연주들이 이 4장의 앨범인데 이 앨범은 녹음하고 그 다음해인 그러니까 56년에 다 녹음을 했잖아요. 57년에 나오게 되고요. 얘는 58년에 나오게 되고 워킹은 60년, 스트리밍은 61년.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사가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미 콜롬비아사로 넘어가서 이런 앨범 그리고 그 유명한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 이런 것들을 내고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에서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자기 음악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스티지사는 얌체같이 그 인기에 편승해서 한 장 한 장 한 4년 동안 이걸 나눠서 아니 그러니까 장사 잘한 거지. 장사를 잘한 거죠. 이 당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콜롬비아사와랑 얘기를 해서 자기 퀸텟을 꾸리는데 존 콜트레인을 영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원픽은 소니 롤린스였대요. 근데 소니 롤린스는 이미 너무 큰 거예요. 이들보다 그렇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테너 색소포니스트로서 입지가 너무 강해서 이건 리더감이지 이제 이렇게 사이드맨으로 들어오기엔 너무 컸어요. 그리고 캐논볼 애덜리를 마일스 데이비스가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캐논볼 애덜리는 그때는 완벽하게 나서지 않고 마이애미 쪽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필리 조 존스 드러머가 존 콜트레인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약간 갸우뚱하고 근데 존 콜트레인은 원래 마일스 데이비스가 알고 있었고 좋다 하자 했는데 이제 이런 앨범들을 녹음을 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했다. 콜트레인을 예.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지금이야 그 이후에 이제 거장이 돼갖고 66년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난 활동을 하지만 이때만 해도 29 뭐 이 정도일 때인데 마일스가 존 콜트레인을 이렇게 평했대요. 콜트레인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떨어진 묵직한 충격이다. 그게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떨어진 그런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콜트레인이 이제 점점 커가는 모습을 이제 자기 밴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존 콜트레인이 길게 솔로만 하지 뭐 제가 대단한 애냐 그랬는데 역시 대가가 대가를 알아본다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콜트레인을 계속 밀어준 이유가 있는데 그 존 콜트레인의 연주 그 기나긴 솔로에 대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맨날 좀 제발 좀 짧게 해라. 그랬더니 존 콜트레인이 언제 멈춰야 될지를 모르겠다. 네가 악기에서 입을 때 그럼 멈추는 거야. 이런 일화가 있으면은 마일스 데이비스가 존 콜트레인을 탐탁치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긴 솔로 속에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쟤한테. 그러니까 대가가 대가를 알아보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예. 마일스 데이비스가 존 콜트레인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자기를 끌어오르게 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콜트레인이랑 마일스 데이비스랑 붙어 있으면 콜트레인이 꽃받침이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꽃이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하나의 꽃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쿨하게 이렇게 깔면은 되게 뜨겁고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끌어오르는 콜트레인이 중간에 한번 질러주면은 그 어떤 무게추가 딱 맞으면서 이렇게 되게 완벽한 그룹이 되는 이 쿠킹이란 앨범에서는 쿠킹 위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이 앨범에서는 제일 첫 곡이 My Funny Valentine.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예. 곡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기 전에 챗 베이커. 한번 챗 베이커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마일스 데이비스 버전 같은 트럼펫터인데 챗 베이커와 마일스 데이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이 앨범 시리즈의 제일 첫 곡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존 콜트레인은 연주를 안 하고 트럼펫으로만 가는데 그 특유의 그 되게
쿨하고 되게 침잠하는 그런 연주의 매력이 있어서 제일 첫 곡으로 그러니까 한번 예. 정말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변화되기 전에 정말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뭐라 그럴까 뒤로 너무 많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번 변신해도 야, 저 변신에 성공했네 이러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뭐 대여섯 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처음 자기 스타일을 완성한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이 쿠키넷에서는 그 My Funny Valentine인데 이 곡은 트럼펫만 가는데 또 하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게 저는 레드 갈란드의 피아노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옥구슬 구르는 듯한 그리고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매력을 풍기는 거 위에 그 피아노 위에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고요. 두 번째 58년도에 나온 릴렉싱 이 앨범이 굉장히 이제 평단에서 되게 좋은 평을 많이 받곤 하는데 첫 곡인 If I Were a Bell이라는 곡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CD로 들어보면요. 이 리이슈된 CD들에는 이 일련의 이 녹음 과정이 첫 테이크만 썼대요. 뭐 두 테이크, 세 테이크 녹음했는지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다 첫 테이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녹음 자체를 라이브 연주하듯이 그냥 모여서 그래서 그렇겠지. 이 If I Were Bell 이 곡을 전에 시작하기 전에는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If I Were Bell 이 곡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그 밖에 있는 프로듀서한테 이 곡 끝나고 다음 곡 뭐 할지 얘기해 줄게 하고 들어가고 중간에 어떤 곡 앞뒤에는 존 콜트레인이 뭐 물 좀 줘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되게 라이브한 식으로 편안하게 연주한 게 되게 그 어떤 이 연주들의 어떤 격을 높여줬다고 할까 나중에 이제 후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릴렉싱에서는 그 곡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빈 워킹 여기는 첫 번째 곡은 It Never Entered My Mind라고 되게 예쁜 발라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존 콜트레인하고 같이 하면서 존 콜트레인과의 어떤 제일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되는 곡이 트레인스 블루스라는 곡이 있어요. 트레인스 블루스. 예, 존 콜트레인 작곡인데 존 콜트레인이 폴 챔버스 여기 베이스를 치는 폴 챔버스 앨범에서 같이 연주했던 곡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 엔딩 쪽에는 또 찰리 파커와 저기 마일스 데이비스가 옛날에 같이 했을 때 곡의 멜로디를 같이 연주도 한다고 하고 더 힘이라는 곡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같나? 찰리 파커와 이렇게 했던 곡의 어떤 그런 냄새도 좀 풍기는 그런 곡이라고 하고요. 제일 하드밥적인 곡이 들어있는 트레인스 블루스 그리고 스티밍 이 앨범에서는 첫 번째 곡 Sorry with the Fringe on Top 이라는 곡인데요. 이 앨범들이 이틀 동안 녹음이 된 거잖아요. 이게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면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이걸로 하고 콜롬비아사로 왔어. 이제 뭔가 보여줘야 돼. 그게 이제 모달 재즈로 자기 스타일을 확 바꾸면서 확이라고 하면. 근데 그 바꿀 때도 이들이랑 같이 바꾸는.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참 되게 세련되고 스타일을 바꾸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더 멋지게 바꾸는데 한번 완성한 이 하드밥 연주들을 한번 쭉 모아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네 장의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거죠. 네. 마일스 데이비스는 참 그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어요. 성격 지랄 같고 까탈스럽고 성질이 다 대단했대요.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 사진을 보면 알지만 잘생겼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 바늘 하나 안 들어가게 생겼어, 인간이. 아마 재즈맨 중에서는 가정환경이 제일 유복한 가정환경 출신 중 한 명일 것 같아요. 몇 안 돼요, 그죠? 아버지 치과 의사 네. 출신이고 줄리어드를 갔는데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줄리어드 사실 간 게 저 뉴욕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거겠죠. 예, 네. 그 찰리 파커랑 연주하려고. 그러니까 15살 때서부터 이미 마일스 데이비스의 기량은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줄리어드 가기 전서부터 이렇게 가끔 어울려서 연주하고 뭐 이랬대요. 네. 그리고 뉴욕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찰리 파커랑 같이
시작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클럽마다 찾아다니면서 찰리 파커랑 그 전에 고향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19살짜리, 18살짜리 마일스 데이비스가 찾아오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연주하면서 47년도 이런 연주들에서는 밴드에 가입해서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겠죠. 기량이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성격이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마일스 데이비스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빨간 페라리 타고 다녔거든요. 그 시절에 인종차별 그렇게 심했을 때 그냥 뭐 어디서도 안 꿀렸으니까 누구한테도 안 꿀렸으니까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갖고 정말 인재를 많이 그 발굴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키웠어.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풀어주면서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면만이 아니고 음악 그러면은 재즈를 갖다가 아트로 정말 그 승화시킨 전설적인 재즈맨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자기 그 업적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발굴해서 키워냈다는 거 이거 정말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일가를 잃었다 그러면 그거만 어장 관리만 잘하면 난 평생 아무 뭐 문제 없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그거 거부해요. 정말 사는 것도 재즈맨이죠. 재즈처럼 살아가죠. 그럴 순 없어. 그러진 못하겠어. 이게 재즈 정신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 이게 재즈 정신인데 자기 그러니까 이게 뭘 갖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떠나 툴툴. 또 터나. 계속 그랬던 거죠. 삶을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변화를 주면서 살아간 재즈맨은 난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마일스 데이비스 정말 그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음악이 새삼스럽게 멋있지. 자기답게 산 것 같아요. 누구는 한 음악 기조를 쭉 유지해 가면서 유혹들에 굴하지 않고 쭉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유행 따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지, 유행이 아니지. 자기의 생각, 자기 취향이 가는 대로 바꿔놓으면 남들이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면이 있는 거겠죠. 예. 나는 뭐 첫 곡에 완전히 갔지 뭐. 그렇죠. 아니 들어봤는데 주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아주 곰씹어서 한번 다시 들어보자 하는데 정말 뭐 마이 퍼니 발렌타인 정말 아름답죠. 아마 저 이 네 곡 링크 할 거죠? 네. 네 곡 링크 한 거 중에서 가장 이뻐요. 그렇죠. 가장 이쁜 음악이야. 왜 제일 첫 곡으로 났는지도 알 법하죠. 네. 그치. 이 시리즈 첫 곡이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마일스 데이비스 소개는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